안녕하세요. 트와이스 간단 리뷰의 큰 와인. 작은 와인입니다. 근데 저만 이렇게 너무 제스처를 세게 하고, 야, 너도 같이 따라야지, 그거를. 지금 밤이 너무 늦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새벽 1시 반인데, 저희가 저희가 이제 막바지 카메라 리뷰를 하고 있는데 D5600 이 카메라인데요. 좀 칭찬하자면은 사실 엣지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또 은색 테두리가 또 렌즈에 이렇게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또 돼 있고 그립이라든지 이렇게 섬세하게 잘 만들어져서 여성분들 포함해서 젊은 2030, 40대까지도 충분히 좋아할 만한 디자인에 물론 이렇게 외모가 중요하긴 한데, 이것도 외모가 물론 좋지만, 여기는 약간 게다가, 앤틱 장난감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앤틱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디자인은 디자인은 호불호가 크기 때문에, 디자인에서 과연 그 효용성을 얼마나 다 맞는가 또 중요해요. 이게 딱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앞에 뒤에 이게 다이얼이 앞뒤에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높였고, 그리고 이런 펑션 기능을 이렇게 펑션 기능이 총 6개가 있는데, 아니 5개가 있는데, 사용자가 이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하게끔 이게 이 기능을 담았다는 거예요. 이 디자인에. 디자인에. 디자인에 기능을 담았다는 거죠. 이거 봐봐. 이게 여기 있지만 여기 필요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이라는 거지. 사실 요즘에 심플이 예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심플이 추세인데 이게 막 좀 단초가 많죠. 근데 이제 사실 뭐 깔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좀 심플하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니콘이 아무래도. 근데 아까 말했지 이게 직관적이라는 거잖아. 이게 소비자가 처음에 만났는데 이거 심플하다고 해서 어디 찾지 한참 찾다가 이걸 사진을 못 찍으면 안 되잖아. 딱 잡았을 때도 야 너 이거 좀 찍어봐 했을 때 딱 보고 그래? 요거 맞추면 되고 그림에 다 나와 있거든. 제가 말하는 것도 디자인이라는 게 주관적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여성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걸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신공격인가요? 네, 이거 지금 저희가 디자인 뭐 얘기하다가 뭐 서로 좀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 사실 뭐 객관성도 없고 그 인정합니다.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나쳤던 면이 있죠. 사실 이거 같은 가장 큰 특징이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스냅 브릿지라고 핸드폰하고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은 카메라의 사진이 동영상이 핸드폰에 확인되고 그러면 그거를 뭐 SNS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카메라로 찍었어?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었어? 그런데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게 아니라 고화질로 찍을 수 있으니까 이게 좀 가장 큰 장점 아닌가?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기능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 제품은 그걸 이제 와이파이 기능에서 일부 이제 대신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뭐 굳이 막 이렇게 경쟁한다 그런 참 생각하고 근데 이 제품의 또 특징을 말하자면요, 이게 제가 이 제품을 아끼는 이유가 저 같은 이제 초심자라는 게 어떤 거냐? 이게 사진 찍을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게 떨림 방지. 이게 제대로 초점이 잘 안 맞거나, 물론 이게 초점을 이게 자동으로 맞춰주지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손이 떨리거나 하다 보면 이렇게 총 쏠 때도 이게 손가락 하나의 작은 떨림이 이 작품을 망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게 초심자를 위해서 막아주는데 이건 바디뿐만 아니라 렌즈 자체에도 이 전용 렌즈에는 이 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듀얼로. 꼭 필요하죠. 네, 듀얼. 뭐 하여튼 듀얼로 들어가서 이걸 꽉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술주정뱅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술을 좋아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하세요. 하여튼 그런데 이게 술은 적게 드시면 좋고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듀얼 방지 있다는 거. 초보자들한테 좋다는 거. 듀얼 떨림 방지가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셔터 스피드도 지금 굉장히 뭐 빠른 스피드 4000분의 1까지도 가능하고 그럼 우리도 스피드 하면 안 빠져요. 우리는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이게 오토포커싱 0.07초 딱 하거든. 그게 딱 내설만 숫자가 저도 있습니다. 오토포커싱은 아무래도 좀 미러리스니까 더 빨리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쓰임새 약간은 다르잖아요. 그렇긴 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DSLR 중에서는 이제 보급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고화질로 사진을 찍으신 분들 이제 화소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온 뭐 핸드폰이라든지 지금 루믹스 이거 얼마죠? 화소가? 이 1600 화소. 1600만 화소인데 이거는 이제 거의 1.5배.
2,400만 화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게 이제 화소는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인간으로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저희가 중요한 이제 거는 작은 이런 막 LCD만 보니까 뭐 큰 화소의 소중함 모르는데 이제 이거를 좀 크게 액자를 뽑는다든지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디테일에 있어서는 정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또 이게 4K가 딱 되거든. 우리 4K 사진도 되고 4K 동영상 촬영도 돼. 이거 혹시 되나? 4K는 안 되죠. 이게 4K는 지원 안 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커버한다니까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100년의 전통. 이게 우리 이게 파나소닉 제품 아니겠습니까? 파나소닉. 아 물론 이렇게 같은 100년이지만 그렇죠. 같은 100년이죠. 그 부분은 서로 인정하고 가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장점들이 있는데 사실 뭐 저희들끼리 이렇게 카메라들끼리 싸봤자 카메라들이 요즘에 좀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리는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제일 안 팔리는 가격대 제품이 이제 딱 이렇게 이 중급 라인인데 왜냐면 요새 스마트폰이 이제 중급 라인까지 치고 들어올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새 하이스펙 제품 정말 최고급 제품이라고 이제 그런 제품들이 오히려 더 많이 팔리는 현상이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예. 치면은 약간은 뭐 이제 고급차 라인업들이 그죠? 예. 오히려 BMW, 아우디는 팔리는데 뭐 이렇게 밑에 이제 그 뭐 밑에 뭐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지 하긴 다른 그렇지만 뭐 브랜드들은 잘 안 팔리는 더 안 팔리고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죠. 이제 그게 그런 이제 걸 자동차 갖고 시장에 실제 그런 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빗대어 말하자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스마트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건 이 제품을 가져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걸 살 것인가가 이제 저희도 고민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갤럭시 S7을 쓰는데 이게 가격이 비슷해요. 지금 새로 나온 S8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100만 원, 얘도 지금 한 100만 원 근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100만 원을 주고 내가 굳이 왜 사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카메라는 이제 사진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밤에 별을 찍을 때 핸드폰으로 별 잘 찍혀요? 안 지켜요. 잘안 어젯밤한테 찍히잖아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조리개라든지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이제 또 자연스럽게 수동으로 맞출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사진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작하기에 가장 이제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SNS뿐만 아니라 방송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디테일한 기능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공부도 하면서 이제 시작하기에는 핸드폰보다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건 현상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중급 라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렇죠. 이건 사실인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다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도 일정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사진을 찍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진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당장 이제 예를 들어 뭐 DSLR 이게 좋은 제품 뭐 1,000만 원대도 이게 뭐 렌즈 같은 거 렌즈만 몇천만 원씩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러시도 이제 하이스펙은 뭐 몇백만 원대까지 가니까 초심자들이 사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중급 라인들이 이 모바일에서 이제 좀 더 관심 있고 전문 분야로 넘어가기 전에 초심자들이 좀 더 이 카메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좀 나은 작품을 찍는데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계에서도 이런 이런 중급 라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내놓는 게 그런 이제 지금 이게 오히려 스마트폰이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내놓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제품을 소개했지만 앞으로 이제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뭐 저도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차도 찍어보고 밖에 나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그냥 사람도 찍고 뭐 건물도 찍어보고 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을 때보다 확실히 이제 더 넓은 감각이 있으니까 찍을 수 있고 아웃포커싱이 요즘에 또 잘 되는 뭐 카메라들이 있긴 한데 핸드폰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아웃포커싱이라든지 조금 흐린 날씨에도 이제 사진이 잘 나온다든지 아무래도 고화질 사진을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뭐 빛이 있든 뭐 없든 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하기에는 충분히 메리트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인스턴트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순간순간 포착하다 보니까 그 사진 자체에 대해서
정말 애정이 물론 개정이 들어갔겠지만 정말 이게 어떤 이렇게 그 어떤 거기에 어떤 이렇게 뭐 배경을 본다든지 뭐 빛이라든지 모든 조건을 고려해서 어떤 게 그 사진 하나를 찍는데 그런 어떤 예술적 혼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담기는 어렵다는 거죠. 실내 같은 경우 뭐 커피숍 이런 데서 사실은 뭐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 뭐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사람 인물 사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막 애기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순간 표정이라든지 이런 걸 포착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시장에서 앞으로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 뭐 소비자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제품들 마무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뭐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